빨간불이 들어와 있네. 아, 오늘 연합뉴스예요. 2026년도 2월 25일자 기사예요. 국힘 이 대통령 농지 투기 의혹 1호로 정원호부터 조사해야 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한때는 뒷북친 느낌이 있어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들해진 이유가 그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부분 서울 경기도 지역 벗어나서는 거의 충청권이라든지 호남권 이쪽 강원도 이쪽으로는 특히 전라남도 북도 이런 데는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에 농지를 사봤자 다 일본장 난다는 거예요. 일본이 노인들이 죽고 나면 우리가 기촌했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 그 단독주택을 45년을 지금 갖고 있는데 46년째죠. 갖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것이죠. 친정 부모로부터. 근데 이걸 지금 다시 고향에 어린 시절 내가 이거 잠깐 지냈던 이 완도로 11년 전에 기촌했어요.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머리를 고향 쪽으로 돌리잖아요. 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명사십리 저기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뿔소라를 잡았던 그런 기억이 나서 이쪽으로 와서는 여기를 기촌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이 완도 같은 경우는 1년이면 100명 이상씩 들어왔어요. 기촌 인구가.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그때는 늘어나던 지역이 자꾸 줄어드냐 하면은 농촌의 거의 95%가 다 노인들이에요. 그리고 노인들이 농사를 짓다가 이제 그 90 이상 되거나 그러면 손을 놓게 되고 농사를 지을 힘이 없어지니까 기력이 좀 떨어지면은 이제 뭐 손주한테나 자식한테 남겨주게 되죠. 평생 사는 것이 대대로 이어진 농지가 많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고조 할머니가 무남 동료 딸을 두셨는데 그 딸이 증조 할머니예요. 우리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인데 그 증조 할머니가 그 장남이 우리 할아버지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결혼해서 21살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 유복자 우리 아버지를 임신하고. 근데 그 고조 할머니가 그 자기 딸 무남동료 외딸인 증조 할머니한테다가 땅을 남겨주셨는데 양아들을 하나 얻어서 양아들한테 땅을 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증조 할머니한테 하는데 그 증조 할머니는 그 장남인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유복자로 나온 우리 아버지한테 주셨어요. 그 땅을. 그 뭐 선산 일종의 선산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양자로 삼아서 재산이고 집이고 다 재산 물려줬던 거는 어느 시기에 되니까 집 팔아먹고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 쪽으로 와서는 이제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들로만 이렇게 장남으로만 연결되던 거예요. 요즘은 이제 딸한테도 이렇게 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한테도 고조 할머니의 그 선산이 한 10,000평 정도 된 게 6남매한테도 이렇게 분배돼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는 뭐 정원호가 여수 사람인 것 같은데 영살에 뭐 농지 투기 의혹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농촌은 농지 투기는 옛날 말이에요. 11년 전에도 내가 여기에다가 농사를 질 목적으로 우리 목적은 이제 노후에 농약 치지 않고 우리 먹고 저기 먹는 거 그런 것을 자급자족하면서 공기 맑은 데서 살자고 내려왔죠. 그런데 이제 또 그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서울에 뭐 교통 체증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여기는 공기도 맑고 또 이게
밭이라든지 씨를 뿌려놓으면 땅은 또 거짓말 안 하죠. 뿌린 대로 풍성하게 거두고,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손바닥만한 팩에다가 오이도 몇 개씩 무슨 이게 조그만 소포장에서 하다가 우리는 이제 2,300평에다가 있는 대로 다 씨앗을 뿌리고 하다 보니까 깨도 그냥 해서 깨 김부각도 부쳐 먹고 이걸 참기름도 짜서 자식한테도 주고 우리 이제 친정 형제들한테도 나눠주고, 친정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100세로 돌아가셨는데 한 몇 년 전에 참기름도 짜서 보내드리고, 또 밭에는 이제 또 염소도 키워서 우리 몸보신으로 잡아먹기도 하고 또 용돈으로 팔기도 하고, 우리 이제 고구마 같은 것도 한 30줄 심어서 엄청난 수확을 하죠. 30줄이면 한 리아카가 한 줄에 한 리아카로 하나 가득 잘 되면 한 개 반씩 캐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해서 그거 다 이 염소가 이렇게 가축이 뭐예요, 사료값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염소 키우는 걸 포기했을 때 우리는 멀쩡한 게, 우리는 그냥 풀만 먹이는 거예요. 밭에다가 풀만 먹이고 당근이라든지 배추라든지 봄동이라든지 고구마 순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걸 갖다 먹이니까 염소 사료가 들지 않고 그건 있는 데서 다 뿌려서 사람도 먹고 가축도 먹이고 주변 이웃도 나눠주고 또 자식이나 친척한테도 보내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생활비보다 이 기촌해 가지고 생활비는 훨씬 10분의 1 정도 들고 풍성하죠. 식탁이 풍성해요. 그 정도로 서울에서 소비하면서 먹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었을 텐데, 여기서는 브로콜리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아주 신물이 날 정도 먹죠. 지금 오늘 봄김장을 했는데 가을에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고추라든지 양파, 마늘, 배추, 무, 당근 모든 것을 전부 땅에서 해가지고 젓갈만 사는 거예요. 젓갈만. 멸치젓만 사서 김장할 때 밖에서 전부 고춧가루 깨는 전부 우리가 농사진 자급자지고 한 걸로 김장을 했어요. 오늘 연합뉴스 2026년도 2월 25일자기사 국힘 2대통령 농지 투기 의혹 1호로 정원호부터 조사해야 라는 기사를 보고 내가 지금 기촌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지금 한 10여 년 전에 한 20년 전에는 이게 맞아 떨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농촌이 농지를 투기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 11년 됐는데 11년 전까지만 왔어도 여기가 한 1년이면 100명씩이 완도로 기촌했는데 100명 이상씩 이렇게 완도가 인기 지역으로 많이 기촌을 했는데, 지금 기촌한 데 가면 군 내서 집을 짓는데도 집 수리하는데 수리도 주고 여러 가지 보조 것이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집을 두고 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100년 된 허름한 농가주택 그대로 그냥 있으면서 우리가 자급자족하면서 한 34가지 34가지 정도 농작물을 지어요. 우리 먹을거리는 전부 그 땅에서 심으니까. 그리고 땅을 심어서 양파 뽑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거기다가 이제 김장 무 심고 고구마 또 꺾어서 심고 2모작 3모작을 하죠. 깨밭에 털고 난 다음에는 거기다가 또 수박도 2모작을 해요, 여기는. 그래서 추석까지 수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깨를 털고 난 다음에 거기는 이제 겨울 내내 자랄 이제 이게 봄동을 또 심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농지 투기 의혹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11년 전에 왔을 때 비해서 노인들이 많이 죽어요. 이 농촌에 노인들이 너무 많이 해마다 죽어 나가는데 출산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저기 국힘 연합뉴스에서 국힘이 이 대통령 농지 투기 의혹 1호로 정원호부터 조사해라. 그러니까 뒷북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이미 11년 전에 내가 농지를 살 때 보니까 이걸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되팔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려면 농지를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항공으로 갖다 저기 찍기 때문에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는 어떤 품목을 짓는가 다 나와요. 이게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어떤 작물을 하고 전부 자기 그 농촌 이 저 지능센터인지 뭔지 거기에서는 전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하루에 날마다 그 사진을 찍어놓고 다 비교를 해요. 이 사람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유기농인지 정말 제초질 뿌린지 안 뿌린지 이런 거 전부 갖다가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 농업진흥청에서는 또 농업경영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농민들한테 비료값이나 종자값을 주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도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이런 걸 받아갈까 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뭐하기 있겠습니까? 영세 때 농매매 농지법 위반 의혹 사실 때 수사받아야 정부청장 농지법 제정 전에 매매해 법적 문제 없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노인들이 90살씩 뭐 먹다가 이제 죽기도 하고 그 농지가 또 이제 자식한테 넘어가고, 아까 우리 고조 할머니 땅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내왔다는 소리를 하는데 성산도 들어있고 그것이 대대로 그러지.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뭐 정원호가 성동구청장이면서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모양인데 여수 사람이에요. 근데 영세 때 너를 매매했다는 것은 아마도 조상이 대대로 내려온 땅을, 그 옛날에는 저기 아들한테 계속 남겨줬잖아요. 우리 고조 할머니가 무남동녀 외딸인 증조 할머니한테 줬는데 증조 할머니가 자기 장남이 우리 할아버지가 21에 돌아가시고 유복자 우리 아버지한테다 그 땅을 주고, 딸이니까 양자를 세웠는데 양자는 전부 팔아먹고 가버리고 딸한테 줬는데 그 딸이 장손인 우리 아버지한테 준 것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5대를 내려오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것을 무슨 영세 때 농매매 농지법 위반 의혹 사실 때 수사받아야. 그런데 나는 이 농촌 실성을 몰라서 이런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땅이 대대로 내려오고 지금도 뭐 집에 가보면은 뭐 연료문이 있고 우리 할머니가 이게 저기 연료상 받으신 연료문이 그대로 있고, 이런 이것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선산 이런 것들이 지금 5대째 내려오는데 영세 때 농매매 이것은 지금 부모가 손주가 나왔든지 자식이 나왔을 때 뭐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식한테 장남한테 다 내려갔는데 요새는 이제 딸도 똑같이 주니까 우리 저기 딸이 넷이고 아들이 둘인데 6남매한테다 그 고조 할머니의 만평 땅이 다 이렇게 분할된다는 거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정원호가 영세 때 논을 매매했다고 이제 국힘에서 난리친데 농지법 위반 의혹 사실 때 수사 받아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고조 할머니가 딸밖에 무남동녀 외딸인 우리 증조 할머니한테다 재산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양아들을 얻어서 양아들한테다 재산 몹시 다 줬는데, 양아들은 우리 아버지 때까지는 뭐 시향을 지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후손부터는 그거 팔아서 다 도시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는 것은 그 자기 딸 우리 증조 할머니한테 남겼는데 그 증조 할머니가 자기 장남이 우리 할아버지가 유복자인 뱃속에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장손이 우리 아버지한테다가 준 것이,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 자식 6명인데 우리 딸들한테도 지금 그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5대가 내려온 거예요. 5대. 근데 아마 영세 때 논 매매했다는 거 이거 정원호 조사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뱃속에 있을 때 아마 이것이 증여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좀 5대 때 증조 고조 할머니의
땅이 만평이 양자는 다 그놈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고 우리 자기 저기 무남동료 외딸한테 준 것이 그것이 밑으로 내려오다가 또그 증조 할머니의 장손인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 장손의 유복장이 우리 아버지한테 내려오고 그것이 또 우리한테도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5대째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영세 때 논 매매 이것은 아마 이런 식이라고 난 봐요.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1호 대상으로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영세에다가 매매했다고 지금 오늘날의 부동산 투기가 그리고 이제 농지 투기는 이미 뒷북친 거다 나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농촌에 농지 투기가 지금은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농촌에 가면 전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 무슨 농지를 갖다 사다가 그건 한 20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경기도 지역이나 가능하겠죠. 서울이 확장되면서 경기도라든지 그쪽 수도권 지역의 농지는 그게 가능하지만 이런 남쪽으로 내려온 농지는 사람이 점점 축소되고 없어지는 마을에 누가 부동산 투기를 하겠어요. 도시에서 이제 피곤하고 이렇게 지친 사람들이 와서 또 농지에서 자기가 자급자족하면서 그냥 편안한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생활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을 있죠. 주로 박성원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 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나는 이걸 두 가지로 잘못됐다고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왜 국민의힘당이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 매각 정책 이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이 하는데 박성수 대표님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 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 본보기를 보여주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 농지 경기도 수도권 외에는 그 이제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농지가 그것은 한 20년 전이나 뭐 10년 전까지는 좀 농지 사놓으면 괜찮은데 지금은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인구 소멸되는 지역에 그 농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자식이나 뭐나 다 팔고 나가버리고 그 본토배기들이 외지에서 뭐 도시에서 저기 가까운 데서 와서는 땅 몇 평 사다가 이렇게 농가주택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건데 대부분 90세 돼서 자기가 농사를 짓 수 없을 때는 농사를 짓지 않고 내버려 둬버려요. 노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지를 갖고 있는 시기는 외지에서 사가지고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거기에 대해서 농지 매매에 대해서 감면하는 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7, 80년씩 산 사람들이 수두개요. 뭐 100년 된 집, 요거 100년 된 집인데 여기에서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자기 저 부모들이 여기 이 집을 지어줬다고 한 사람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거든요. 농사를 짓다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힘이 없거나 그리고 이제 10년, 11년 전에 들어왔을 때보다도 인구가 계속 감소돼서 없어지니까 이 점점 축소되고 이 남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인구 소멸 지역이 아예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그 무인 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죠. 뭐 서울에서도 강남 그쪽 뭐 3구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저기 부동산 매매지 나머지에서는 전부 다 인구 지금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 소멸에 대한 피해가 농촌이 제일 심각한데 그 농촌에다 무슨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농지 뭐 사놓고 뭐 투기니 어쩌니 이것은 물 건너간 일이다. 특히 이 남쪽이라든지
수도권은 가능할 거다. 수도권은 확장돼 나가기 때문에 도시가 점점 도시 전부 수도권으로 서울로 사람들이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 서울이 지금 포화 상태고 더 이상 정부가 집을 지을 장소가 없으니까 분산시키기 위해서 뭐 이쪽 수도권 주변에 경기도 일대에는 뭐 이게 농지를 사놨다가 뭐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그랬을 때는 뭐 호재가 되겠죠. 그런데 이 남쪽은 인구 소멸 지역이 심각해요. 내가 와서 보면 1년에도 몇 사람씩 죽어나가는데 들어오는 숫자에 비해서 죽어나가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고령 인구이기 때문에. 뭐 1호 대상으로 정은호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 매각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다는 거죠. 농지에다가 투기는 옛날 물건가는 20년 전 얘기고 지금은 그 값이 서울처럼 이렇게 폭등하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0명이 살던 마을이 뭐 70명, 50명으로 이렇게 줄어들면은 그거 뭐 점점 이 마을에서는 사람이 없어져 가는데 그거 누가 갖다 투자를 하겠어요? 인구 소멸 지역에. 그는 정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논 38평이면은 또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5대째 고조 할머니 선산 또 땅들이 우리 자손 6대째 내려오는 것처럼 아마 그런 케이스로 봐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유복자로 우리 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 장남이 그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한테 다 남겨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5대째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죠. 어시는 낫네. 그러면 지금 1980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기서 농사를 직접 지으리 만무하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지금 5대째 우리 고조 할머니 땅 선산이 땅도 있고 주로 밭이더라고요. 우리한테 한 10,000평 정도가 우리는 눈먼 땅인 줄 알았더니 고조 할머니가 문안동역 증조 할머니한테 내려왔고 증조 할머니가 우리 자기 장남인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21에 돌아가시니까 그 뱃속에 들어있던 우리 아버지한테 내려오고 이게 이렇게 데려온 것인데 그럼 0세에 논을 매매한 57년 그러면 우리 케이스란 거예요. 우리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 준 것처럼. 이건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농촌 실정 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러는 것 같아요. 지금은 10년, 20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이 농가가 없어져 버리고 빈집이 수두룩박둑하고 날마다 사람 죽어나가는 노인들밖에 없는 데서 있을 건 뭡니까? 힘이 없는 노인들이 농사를 질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버려둔 농지가 많으니까 내가 계속 이 정치 코멘트를 통해서 서울에서 북적거리면서 뭐 임대료 못 내가지고 자살하고 그러지 말고 시골로 내려와서 빈 땅에다가 이 노인들이 뭐 90이 넘어가면 힘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지어요. 늙어서. 이런 사람들이 그냥 비워놓는 풀이 무성한 이런 땅들, 그리고 저기 비워놓은 농가주택, 이것도 이거 100년 된 농가주택인데 뭐 이거에다가 그냥 나는 수리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와서 지금 저기 욕실에 그 변기하고 세면대하고 그 이동식 욕조 놓고 주방에는 그 싱크대만 놓고 그냥 그대로 살아요. 어차피 다음에 이건 서울 집이 팔리면은 이게 교회를 지을 땅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지금 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 매각 정책이라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5대째 그 고조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한테 내려오고 증조 할머니가 유복자인 장남으로 해서 장남이 죽어버리니까
유복장이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107세예요. 우리 어머니가 100세로 3, 4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런데 지금, 뭐, 이 지금, 성동구청장도 보니까, 영세 논을 매매해서 57년 경력은 영농이가 지금 가입됐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그 윗대 선조들이 농사 지었던 것이 자기들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또, 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그 근력이 떨어져서, 우리 이제 남편도 85세인데 이제 요새는 기촌 11년 전만 해도 그럭저럭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는 이게 농기계가 없어요. 여기 와서 일체 투자를 안 했죠. 대부분 이 기촌해 가지고 망하는 이유가 수천만 원짜리 뭐 트랙터니 뭐 기계들 농기구들 다 사가지고 또 집을 새로 짓고 해가지고 이 농촌의 텃세가 대단한데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4억 5천짜리 집을 지어놓고 그걸 2억에 팔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호비하고 곡괭이만 가지고 2,300평 땅을 해서 엄청난 수확을 해요. 뭐 쉬엄쉬엄 오늘 뭐 고구마 한 줄 캐고 또 내일 이틀 후에 또 한 줄 캐고, 그 전에 젊을 때는 뭐 하루에 왕장창 캐서 한꺼번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뭐 날마다 하루에 한 줄씩 캐던 것을 이틀에 한 줄씩 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힘이 붙이니까. 곡괭이하고 뭐 호비로 하는 농사가 오죽하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뭐 34가지를 농사를 지어서 아무것도 사 먹질 않아요. 거의 뭐 깨서부터 34가지 뭐 김장할 때도 전부 이 밭에서 나온 걸로 다 김장하죠. 참기름도 우리가 농사지은 깨로 가지고 참기름 짜서 전부 친정 형제간한테도 주고 자식한테도 주고 우리도 국산 참기름 짜서 먹는 거죠. 우리.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물려줬네요.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자면 우리 5대째 고조 할머니가 매일 5대째 지금 내려온 땅이 10,000평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나는 그 땅 가보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고, 그거 뭐 서류상이지. 거기가 이제 뭐 선조 이제 선산도 들어있고 땅도 있고, 뭐 양자로 들인 놈은 그거 몇 대째 한 3대째 가서 나머지는 다 팔아먹고 도망치고 없는데, 이제 그나마 딸한테 우리 증조 할머니한테 내려온 것은 그것이 장남한테 와서는 또 우리 할아버지 장손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가 그걸 팔아먹겠어요? 재수로서 못 팔죠. 이거 정구청장은 농지 투기고 그것이 이건 너무 했지 않았냐? 왜 이런 지금 농촌이 다 사람이 죽어가고 농촌이 소멸 지역이 지금 다 인구 숫자가 소멸되고 있는 그런 데다가 무슨 누가 미쳤다고 부동산 투기를 하겠습니까? 뭐 팔라리도 팔리지도 않는 놈의 것을. 그래서 같은 당 김재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이거나 이재명이 말한 투기꾼이라면 이참에 정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적었는데,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촌 현실을 전혀 모르고 이런 얘기 나왔다. 이미 우리가 11년 전에 땅 살 때도 어수룩하지 않아요. 만약에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이게 사가지고 농사 짓지 않고 투기를 했다면 바로 집을 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처음부터 11년째 우리 먹거리는 다 여기서 자급자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 올 때는 텐스 무릎 관절로 많이 아파가지고 지팡이 짚고 왔다 여기서 다 나았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공해로 유기농 농사를 지어서 먹은 것이 건강이 좋았다는 거죠. 뭐 암에 걸렸다가도 폐암 8년 전에도 또 폐암이 걸렸다가 이렇게 다 먹거리들이 건강한 먹거리나 맑은 공기나 이런 것들로 좋아졌다고 봐요.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집을 사면은 뭐 몇 년 안에 팔아서 또 투기를 해서 또 딴 집을 가고 그런데, 우리는 서울 집도
부모님한테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산 서울 집을 46년째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고조 할머니가 남겨주신 그 만평 땅은 그 양자로 삼은 사람은 3대가 내려오다가 뭐 시향 지내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다 팔아갖고 서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한테, 딸 자손 우리 증조 할머니한테 내려온 것은 우리 할아버지, 그 다음 우리 아버지, 그 다음 우리까지 내려와서 5대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구청장이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뭐 논 38평 2살 때 받 59평을 증여받았다 했으면은 이건 장손이니까 이렇게 우리도 이런 케이스죠. 5대째. 선산이 뭐니 뭐 연렵이니 이런 땅들이 다 그대로 우리한테 6사람 이름으로 연렵이의 그 땅도 다 그 세금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고 투기를 하면, 그리고 지금 농촌이 소멸의 위기에서 날마다 지금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농촌이가 젊은 사람이 없어요. 애도 태어나지 않는데 죽어가는 사람만 있으니까 농촌이 점점 인구가 없어지고 어떤 데서는 그 지역에는 사람이 하나도 안 살아버린 데가 있어요. 근데 무슨 이재명 정부에서 무슨 이 농지 뭐 투기라 했는데 그건 지금 실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이 군에서 농사 경영체에서 이 1,500편 이하한테는 한 130만 원 정도 농사 짓는데 그 비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봄철에는 또 퇴비라든지 비료를 사고 농기구 씨앗을 종자를 살 수 있는 상품권들이 한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런 걸 가져간 사람이 있을까 봐서 날마다 공중에서 이렇게 전부 다 인공위성으로 찍어요. 사진을. 우리 밭을 전부 찍어 놨더라고요. 작년에는 데이터가 다 돼 있어. 내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데이터에서 어디 깨 심고 어디 고구마 심은지 다 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농사를 계속 지어먹고, 우리는 농사를 지은 다음에 고구마 캔 자리에다가 또 봄동 심고 봄동 또 캔 자리에 또 뭐 다시 로테이션을, 농지 한 땅에다가 농사가 잘 된 데다 계속 같은 작물을 계속 반복해서 한 땅에다가 그거 추수하고 나서 또 딴 거 심고 깨밭에다 또 봄동 심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심으면 땅이 척박될 때는 좀 6년에 한 번씩 휴유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좀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전부 이 농촌 농사 농촌진흥청에서 전부 위에서부터 이게 그 메이저로 뭐 전부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다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재명 정부에서 보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고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정확히 우리 밭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더라고요. 놀래 놓자죠. 그래서 김우원 전 구청장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놈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것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자기 부모로부터 영세에 또 2살 뭐 몇 살에 뭐 이걸 증여받았다면 우리 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증조 할머니, 무남동녀 증조 할머니한테다가 또 40에 돌아가셔 버리니까 고조 할머니가 살아계시다가 증조 할머니의 장남인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또 21에 돌아가시니까 그 유복장이 우리 아버지한테다 고조 할머니가 줬다는 거예요. 우리 증조 할머니는 40에 돌아가시는데 고조 할머니가 장수를 하셔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다 6남매가 우리가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5대째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고조 할머니의 땅이. 거기에는 뭐 연료비 세워지는 것도 6남매로 다 나눠서 세금 나와요. 그리고 뭐 양자한테 다 준 것은 양자가 팔아먹고 뭐 3대째 가서 다 팔아먹고 도망쳐버리고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5대째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증여받았니 뭐냐 하냐 하면은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영살이 줬으면 딱 우리 케이스예요. 정국천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평 증여받았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뱃속에 있을 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알지도 못하죠. 어, 그 지금 그 선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대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뭐 부동산 투기라고 갖다 집어넣고 지금 농촌 실상을 몰라가지고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농사 짓던 사람도 손을 놔버리고 노인들이 그러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무슨 농사를 안 지으면 매각하게 한다는데 매각할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부동산 투기 뭐니 합니까? 서로 여야가 이걸 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김의원은 정부촌장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놈들이 작당을 하고 서로 이것이 그런 식으로 갖고 상대방을 갖다 공격하는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살 때 증여를 받았으면 그 부모가 농사를 지었던 농부란 소리예요.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뭐 머슴을 두고 살았든지 하여튼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자식한테 물려줬겠죠. 아들을 낳았으니까.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원호 글을 언급한 뒤 구청장을 비롯해 한성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여수면은 인구 소멸 지역이거든요. 여수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경제총리 등을 거론하며 농지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뭐 또 농지를 투기하는 거 경기도 근방에다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거기에 아파트로 질 수 있고 그런 걸로서 투자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그 인구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투기한 사람은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살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 농사를 질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구 출산율은 세계 제1로 출산율을 저주한 데다가 급격하게 노인들이 나이가 먹으니까 죽어가고 있고 날만 맨날 뭐 말 방송에서 누가 죽어서 뭐 장례식에 뭐 한다라고 그 말 나오니까 참 그러면서 어떤 마을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구 하나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까지는 그런 데다 땅 사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11년 전에 내가 농지를 사서 들어올 때도 아주 철저했어요. 완도 군청에서 엄청 철저하더라고요. 농사 그것도 그러고. 그리고 지금도 뭐 국가에서 우리는 여기 살다가 저기 우리가 맞지 않으면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여기 다시 서울로 올 생각을 하고 서울집을 처분하지 않고 그냥 와서 이게 막 집이 이렇게 허름하고 낡은 집이지만 100년 된 집 그냥 살면서 근데 11년까지 산 거 보면은 여기가 그래도 살만하고 그냥 괜찮았단 소리죠. 또 농사에다 재미를 붙이면은 농사 자체가 건강을 하게 만들어요. 건강한 먹거리에다가 서울서는 당근이니 뭐니 이런 것도 팩에다 조금씩 뭐 야채도 이게 조금씩 한데 여기는 막 리아카로 맨 리아카를 갖다 끓여다가 서울에서는 봄동 같은 것도 이래 무공해가 봄동은 뭐 4,500원 4,800원 한 송이에 뭐 값싸봤자 2,800원 하는데 여기는 그냥 염소매기를 줘버리는 거예요. 당근이고 그냥 봄동이고 염소매기를 줘요. 하나에 한 송이에 4,500원 뭐 3,800원씩 파는 그런 것도 염소들이. 고구마 같은 것도 요새 고구마가 금값인데 우리는 뭐 한 줄에 한 리아카 내도 한 리아카 반씩 나오는데 그 30줄 심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전부 그냥 가축들을 사료로 먹이는 거예요. 그 대신 사료값이 안 드니까 다른 저기 집 그 가축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축 사료가 올라가지고 그 타당성이 정부에서 그것도 뭐 염소값이 비싸다고 정부에서 수입을 해버리니까 그 염소 농가들은 그런데 염소값이 좋다가 뭐 국가에서 보시다 못 먹게 하고 염소를 많이 먹다 보니까 염소값이 올라가니까
외국에서 수요해가지고 이 농사 엽서 농사 짓는 사람이 다 망했어요. 그러면 사료 주고 뭐 하고 키울 수가 없죠. 응?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염소 농가도 이렇게 잘 보호를 하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전부 저거 그 외국에서 그 소비자를 위해서 엽서를 갖다가 수입해 버리니까 7, 80만 원 하던 엽서가 지금은 뭐 엽서 저 경매에 나가서 보니까 3만 원씩 떨어지더라. 순놈 3만 원까지 들어. 그럼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 저기 저 사료 두 포면 3만 원인데 그러니까 사료값도 안 나와 버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엽서 씨 종자가 말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잘해야 돼요.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갖다가 하면 농촌 현실을 봐야지. 국민들이 그 엽서 먹고 싶은데 엽서 값이 비싸다 해가지고 수입해 버리니까 우리 국내 엽서 그 키우는 사람들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응? 엽서 새끼 저 경매 붙이는데 3만 원으로 떨어지는 누가 그거 하겠어요. 사료값이 15,000원씩 해서 두 포 값인데. 이에 정부주장 측은 연합뉴스에 농지법이 생기기 이전에 매매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해당 부지는 맹지로 농사짓기 위한 트랙터 진입이 불가한 땅이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렇겠죠. 트랙터 진입이 불가한 땅에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아들인으로 해놨다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제발 좀 그만 좀 하라 이거예요. 이재명 정부도 그런 거예요. 지금 농촌 현실을 모르니까 무슨 농사 투기니 뭐냐인데 농사가 지금 소멸되고 날마다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노인들이 죽어서 농사 못 짓는 데는 뭐 어쩔 건데 그걸 매매하라 할 거예요. 살 사람도 없는데 마을이 지금 사람이 없어서 소멸되고 있는데 어떤 마을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 마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국민학교가 아이들 2명 3명씩 있고 학교는 1950년대에는 엄청 큰 학교인데 지금 애들이 학년별 전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5명 갖고 국민학교가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 농지 투기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언어도단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또 이것을 해가지고 정원호를 가지고 농지 투기 의혹으로 1호로 정원호를 했던 것이 그 우리나라에 그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 아들 낳으면 그 농사를 넘겨주죠. 그런 상례에 내가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고조 할머니가 무남동녀 외딸인 우리 증조 할머니한테 재산을 남겨주고 양자를 들여서 선산을 지키게 해서 3대째 그 양자가 그걸 집을 지니고 농사를 지으면서 줬는데 그 다음에 한 3대째 내려가다가 팔아먹고 다 서울로 가버리고 우리 그 증조 할머니 자손인 우리가 그 신씨 집안에 그것을 박씨 집안에 우리 잘 잤는데 우리 지금 할아버지가 증조 할머니의 큰아들 장남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복자일 때 주셔가지고 유복자면 아직 태어나기도 유복자에 주셔가지고 그걸 또 우리 6남매가 나눠서 지금 이렇게 5대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정원호도 그런 케이스예요. 1980년대 분이시거든요. 1980년대 태어나신 1800년대 태어나신 분이죠. 1800년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1800년 중반부고 고조 할머니는 1800년대 분이시죠. 그분들이 우리 5대째 그 땅이 만평이 지금 다 팔아먹고 이제 그 뿌리로 내려온 것이 만평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아버지 쪽으로 해서 우리 6남매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투기를 하고 보니까 영세 우리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 유복자한테 준 땅인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세 때 하면은 그 케이스예요. 여수도 그 도시가 인구 소멸지역이에요. 여수가 심각하게 소멸되고 있어요. 4개월 만에 줬다면 우리 아버지는 뱃속에 들었을 때 유복자 때 그 지금 줬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기
자기가 이룬 재산을 전부 학교 짓는데 줘버리고 기부를 다 해고 머슴들한테 나눠줘버리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엄청난 큰 땅, 많은 땅을 가지고 계시는데 학교 짓는데 운동장으로 다 기부해버리시고 다 장학재단 만드시고 그랬는데 그 거주 할머니가 이렇게 중조 할머니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왔던 우리한테 내려온 것만 남겨놓고 가셨더라고요. 만평 땅을. 그것을 거주 할머니가 남기신 것은 다른 건 전부 뭐 기부를 해버리고 학교 짓는데 운동장에 기부해버리고 학교 짓는데 주고 장학재단에 넣고 막 이 짓을 다 했는데 그 거주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유복자일 때 내려주신 그것은 자기가 이루지 않는 것이니까 자손한테 내려놓은 거지 이게. 나는 국민의힘당이 참 야당 제1야당으로 좀 강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했지만 요새 국민의힘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많은 중도 층들이 전부 민주당으로 간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정치 발목 잡고 이러면서 나라 깽빵 치자는데 국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앞뒤를 구분 안 하고 무조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연합뉴스 2026년도 2월 25일자 기사 국힘 이 대통령 농지 투기 의혹 1호로 정원호부터 조사해야 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프루스 나의 정치 코멘터를 했습니다.